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갑질 의혹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과거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했던 비서관에게 밤낮 없이 장례식장에 조기 배달을 시켰다라는 의혹 나왔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산악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산악회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 전에 나왔던 갑질 의혹에 대한 전재수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예.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은 납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모진말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단히 분위기가 좋고 대단히 아주 자유로운 방으로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물어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 태어나서 그렇게 모진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보좌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다시 얘기해 보고요. 새로 나온 의혹, 산악회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그래픽 보시죠. 자, 과거 전재수 의원이기 이전 시절, 의원이 되기 전 시절에 함께 일했던 참모진의 목소리인데 등산을 너무 싫어하는 나에게 산악회 도와달라고 했다. 회사 눈치 보며 휴가 내고 산까지 따라갔다.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술이 늘 모자라서 내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맥주 몇 박스씩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얘기. 근데 당선되고 나니까 전재수 의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선되기 전에는 일종의 도원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인생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네 타임 스케줄에 올려둬라고 얘기를 하고 평생 함께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는 갑자기 니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노?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은 함께 일했던 그 보좌진은 얼마나 당황했다라면서 갑자기 이 집은 왜 하지? 라면서 얘기를 꺼냈더니 원외랑 원내는 다르다. 그만 각자 갈 길 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호삼 선생님.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번 이제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보좌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갑질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방으로만 가능한 사안이지 실체적 진실에 대해 판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전에 그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 갑질 문제도 있지만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은 뭐냐면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한 명당 제 기억으로는 7명인가 9명 정도의 보좌관 비서관을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한 채용과 일정한 공정한 운영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채용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갑질을 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을 왜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뽑고 마음대로 해고를 합니까? 이런 제도의 개선이 없는 이상은 이러한 갑질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재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조기를 배달시켰다는 논란에 대해서 전재수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모진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 저희가 먼저 들려드렸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산악회 논란을 주장을 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 비서관은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험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연기를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건지 진짜 본인을 착각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라면서 자신에게 머리가 나쁘다 그리고 본인은 좀 길치에 가까운 사람인데 길을 헷갈려서 좀 헤매다 보는 과정에서 그것밖에 운전을 못하냐라는 식의 폭언을 쏟아냈던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함께 부산 지역에서 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많이 도움을 줬던 인물이
지금 이렇게 전재수 의원 3선을 지냈고 부산시장을 또 장관도 지냈던 그 전재수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저 당시에 네. 전재수 의원실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네. 같은 상임위에 다른 의원실에 근무했었고 전재수 후보 의원실의 구성이나 네. 또 여러 가지 교류할 부분이 많아서 뭐 대화도 많이 하고 사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 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도 전재수 후보 의원실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실이 한 9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네.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지역 부산에서 활동했던 그런 출신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법 활동이라는 게 국회에서 오래 활동했던 그런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초선 의원들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전재수 의원실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지역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의원보다는 의정 활동의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끼리도 같은 당 내에서 좀 경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은 막 질의도 굉장히 잘하고 언론에 빵빵 터지는데 그런 면에서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그래도 저 의리 있게 저 의원실을 잘 이끌고 나간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원외 정치인 활동이 길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 때하고는 좀 다른 게요. 강선우 의원 때는 이미 회관 내에 어느 네. 정도 이렇게 소문이 좀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 정도 퍼지면 그 보좌진들끼리는 그 방에 소식을 어느 정도 압니다. 뭐 거기가 뭐 직원이 자주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발생했다든가 이러면은 알게 되는데 저도 전재수 의원 얘기를 저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사람의 주장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네. 언론에서 다루고 평가할 때는 그래도 멀티 소스가 있거나 예? 다수의 소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황이 확실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보한테는 선거 과정에서 너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의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감춰져 있던 전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과연 부산시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부산 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재수 42, 박형준 35. 7%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오차범위 내인가요? 자, 채널A가 조사한 거 하나 보시죠. 47.3, 32.8. 여기는 오차범위 밖이네요. 정말 대변인. 예. 이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론조사 결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 해당 기간에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건 아니니까요. 일정 정도 여론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초 선거 국면이 시작됐을 때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좀 지지부진하고 박형준 후보도 주진우 의원을 지지했던 표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전재수 후보에 크게 뒤처지는 모습이었고 그것을 많이 따라오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따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이렇게 추격권에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최근에 뭐 박형준 후보가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극우 유튜버 감동란 TV인가요? 거기에 출연한 그것들이 좀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중앙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니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박형준 후보가 이 전재수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독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중도 외연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